그녀의 명품은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7해 동안 피땀 흘려 세운 연 매출 1,000억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며느리의 성공을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문의 이름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성공한 며느리 지우가 얻은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닌 시대의 뒤편에서 날아든 독점과 멸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우는 어둠이 걷히기 전 새벽 4시 40분,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아침은 알람 소리보다 더 정확한 생체 리듬에 맞춰 시작되었습니다. 보통의 성공한 최고 경영자들이라면 늦잠을 허용할 법도 했지만 지우에게 새벽은 하루를 설계하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 전부터 연 매출 1,000억 원대의 IT 스타트업을 일구어낸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습니다. 재산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남편 준호를 훨씬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지우의 성공은 존중받는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희정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문의 기강을 흔드는 불경한 도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명문 종갓집의 심장부 서재였습니다. 새벽 운동이나 명상 같은 자기계발이 아니라 시어머니 희정이 어제 밤중에 던져놓은 가문의 대소사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록은 오늘 하루 지우가 사업체 운영을 잠시 접어두고 처리해야 할 시어머니 희정이 정한 며느리의 의무들이었습니다. 묵직한 한지 위에 정갈하게 쓰인 그 글씨들은 명품 가방보다 훨씬 값비싼 지우의 자유와 시간을 잠식하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목록을 읽는 내내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해외 바이어와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으나 목록의 첫 줄은 종가제사에 필요한 유기닦기였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수백 년 된 유기들이 지우의 수십억 원짜리 계약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시어머니 희정이 자랑스럽게 말하던 가문의 전통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희정은 겉으로는 고상하고 우아한 종부의 모습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아들의 아내인 지우의 성공을 인정할 수 없는 강한 독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사실 자체가 희정에게는 자신의 영향력과 가문의 명예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날이 밝고 지우는 유기를 닦는 대신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희정은 지우가 나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남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대기업 팀장으로 능력은 있었지만 어머니 희정의 외동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에서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희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으나 그 차분함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준호에게 지우가 아침 일과를 어기고 사업체를 우선시했음을 알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늘 약했습니다. 그는 아내 지우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어머니의 집안 기강이라는 압박 앞에서는 늘 우유부단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귀가한 지우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희정은 거실에 앉아 고서를 읽고 있었는데 지우가 인사를 올리자 책을 덮지도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명품 가방은 알아도 가문의 명예는 모르는 모양이구나. 지우야, 내가 가진 그 돈으로 명품을 사치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내 사업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 집안의 뼈대보다 높을 수는 없지 않느냐.
지우는 그 말을 듣고 희정의 시선이 자신의 화려한 옷차림이나 가방이 아닌 자신이 굳건히 세운 사업체의 간판을 겨냥하고 있음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지우는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업은 제가 7해 동안 일구어낸 저의 삶 자체입니다. 종가대소사를 배우라는 말씀은 이해하지만 지금 제가 자리를 비우면 수백 명의 직원과 거래처에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그것은 저의 책무입니다. 지우의 이 발언은 희정에게 며느리의 반항으로 비쳤습니다. 희정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지우가 가장 듣기 싫어할 만한 말을 꺼냈습니다. 내 친구 경민이라는 아이가 내 사업 파트너라고 했지? 그 아이에게 사업을 맡기고 당분간 이 집안의 일을 배우도록 하거라. 여자의 본분은 가문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있다. 너의 그 사회 활동은 잠시 멈추어야겠다. 그 순간 지우는 시어머니 희정이 전통이 실은 자신의 독점적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기심의 다른 이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인정하는 대신 그 성공을 자신의 가문의 이름 아래에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제 사업은 제 분신과 같습니다. 희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섬뜩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우야. 재산보다 중요한 건 집안의 명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테니. 이 말을 끝으로 희정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 뒤로 들어선 남편 준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준호는 지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잠시 사업을 내려놓는 게 어때? 어머니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가문의 이름을 걸고 압박하기 시작하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어. 지우는 준호가 여전히 희정의 명예라는 허상에 세뇌되어 있음을 깨닫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준호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이룬 성공은 그저 어머니의 허울 좋은 명예보다 못한 것인가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친구이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업 파트너 경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는 경민에게 시어머니 희정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독점욕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민은 지우의 상황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우는 경민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경민아, 시어머니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이 가문의 이름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예 뒤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파헤쳐 봐야겠어. 내 직감으로는 그들이 감추고 있는 과거의 쇠사슬이 분명 있을 거야. 지우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희정이 내세우는 가문의 이름의 허상을 반드시 벗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희정과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을 쓴 탐욕과의 치열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시어머니 희정이 단순한 전통주의자가 아님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전통과 가문의 명예라는 단어 속에는 지우의 압도적인 사회적 성공을 자신의 영역 아래에 두려는 강력한 독점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희정이 지우에게 사업 중단을 요구했을 때 지우는 거부했습니다. 희정은 겉으로 분노하는 대신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지우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아들 준호였습니다. 며칠 후 희정은 남편 준호의 회사 회장 부인과의 사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희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마치 깊은 고민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지우의 사업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명예가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돈의 가치만 알고 뿌리의 무게를 모른다며 은근히 지우가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소문은 곧바로 준호의 회사 내부로 퍼져나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계산된 행동이 불러온 사내의 시선과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지우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어머니는 지우 당신이 잘 나갈수록 내가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 이번에 회사가 사활을 건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소문을 흘릴 수도 있대. 지우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우리 가문의 이름도 끝장이라고 말이야. 준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업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결국 자신이 속한 가문의 명예와 어머니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준호의 말을 듣고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희정은 지우의 재산 자체를 노린 것이 아니라 지우의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이용해 준호를 압박하고 결국 지우를 희정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극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준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것은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어머니의 눈밖에 나서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어머니는 내 사업을 멈추게 하려고 당신의 회사까지 이용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 어머니의 탐욕 때문에 내가 일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친구이자 파트너인 경민과 만났습니다. 지우는 희정이 재산보다 중요한 건 집안의 명예라고 강조했던 말을 떠올리며 경민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민아, 시어머니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명예가 무엇인지, 그 가문의 뿌리가 정말 순수하고 뼈대만 있는 것인지 뒤를 캐봐야겠어. 내가 가진 돈으로 짓누를 수 없는 것이 명예라면 그 명예의 근원을 흔들어 버려야 해. 지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경민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냉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희정이 속한 종갓집 가문의 수백 년에 걸친 토지거래 기록, 증여 기록, 그리고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의 사업 확장 기록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민은 단순한 재산조사 이상으로 희정의 조상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 가문의 이름이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역사를 가졌는지 심층적으로 프로파일링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희정은 지우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사업을 계속하자 직접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회사와 거래하던 주요 은행의 지점장 부인들에게 연락해 지우의 사업체에 심각한 재정 문제가 있고 곧 가문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유포했습니다. 희정은 소문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신뢰의 붕괴이며 지우의 성공은 그 신뢰 위에서 쌓아 올려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지우의 회사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지우의 사무실로 찾아온 남편 준호는 이제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당신의 고집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오고 우리 집안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단 말이야. 제발 그만둬, 지우야. 준호는 완전히 희정의 편에 서서 지우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지우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도구가 되어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머니가 지키려는 것이 명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지키려는 것은 당신의 나약함과 나를 통제하려는 독점욕일 뿐이에요. 당신은 내가 당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예요. 지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그때 지우에게 경민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짧고 간결한 내용이었지만 지우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경민은 희정이 그토록 자랑하던 가문의 역사에 매우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 전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현재 희정의 부와 직결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은폐된 부당거래의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비로소 희정이 왜 그토록 재산보다 명예를 외쳤는지, 왜 지우의 투명한 성공을 인정하지 못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준호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는 가문의 명예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죠. 명예가 재산보다 중요하다면 그 명예의 뿌리가 썩어 있을 때 그 재산이 얼마나 무가치해지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우는 희정의 치밀한 함정에 걸려 넘어지기는커녕 그 함정을 역이용할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닌 희정이 수십 년간 굳건히 쌓아올린 가문의 명예라는 거대한 성벽과 맞서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경민이 보내온 충격적인 단서는 희정이 그토록 자랑하던 뼈대 있는 가문의 역사가 사실은 부당하게 축적된 부와 은폐된 진실 위에 서 있는 모래성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허위의 명예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우는 경민에게 희정의 과거 토지 취득 관련 기록과 당시 상황을 알고 있을 만한 연로한 증인들을 은밀하게 찾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민은 베테랑 변호사답게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경민은 지우에게 얇은 고서적 한 권과 오래된 신문 스크랩 몇 장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희정의 시댁 조상이 현재 희정의 주요 재산이 된 땅을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누명을 씌워 당시 소유주로부터 강압적으로 빼앗은 정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 뒤에는 부당한 재산 축적이라는 탐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희정은 지우가 자신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자 더욱 강경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희정은 준호를 시켜 지우의 회사 협력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준호는 괴로워하면서도 어머니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면 우리 가문의 명예에 큰 실추가 생기고 이는 당신네 회사와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우의 회사는 일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며 심각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우는 회사가 휘청거리는 상황보다 남편 준호가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도구가 되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이제 지우에게 어머니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당신의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가문의 평화 아니냐고 윽박질렀습니다. 지우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가문의 평화는 어머니의 독재와 내 굴종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군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의 꼭두각시예요. 내가 이룬 성공은 당신 어머니의 허울 좋은 명예 아래 짓밟혀야만 하는 것인가요? 이때 지우는 경민에게 받은 증거들을 준호 앞에
조용히 펼쳐 보였습니다. 오래된 토지거래 기록과 함께 당시 부당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의 피 맺힌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수십 년간 고고한 명예라고 믿어왔던 가문의 역사가 사실은 은폐된 착취와 부패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게 되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희정이 왜 그토록 지우의 정당한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고 명예를 앞세워 통제하려 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던 것은 명예가 아니라 이 부패한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통제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지우는 직접 시어머니 희정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 희정은 여전히 우아한 자세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경민이 찾아낸 모든 자료를 희정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컸습니다. 희정은 처음에는 차갑게 무시하려 했지만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의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고고했던 표정은 산산조각 났고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어디서 이런 불경한 것을?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지키려던 가문의 명예입니다. 재산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으니 이 명예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재산은 부당하게 빼앗은 땅에서 나왔고 그 부정을 감추기 위해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수십 년간 씌워오셨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룬 투명하고 정당한 성공을 그 부패한 이름 아래 굴복시키려 하셨습니다. 희정은 분노의 차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것은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내 모든 재산은 가문의 이름으로 회수하고 너는 한 푼도 없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희정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지우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도끼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우는 희정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장하면서도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최후 통첩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어머니께서 지키려던 것이 가문의 명예가 아닌 어머니의 탐욕과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재산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어머니가 지키려는 가문의 이름은 이제 어머니의 발목을 잡을 과거의 쇠사슬이 될 것입니다. 이 진실은 곧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우는 이미 모든 법적 준비를 마쳤음을 암시하며 희정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희정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우의 치밀한 반격이 이제 세상의 심판대 위에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우가 시어머니 희정이 은폐했던 가문의 부패한 역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희정의 명예는 무너졌고 지우의 반격은 이제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제 지우의 통쾌한 복수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찾는 결말을 밀도 있게 담아냈습니다. 지우가 희정의 탐욕과 기만을 담은 증거 자료를 펼쳐 보인 다음 날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우와 경민은 이미 법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희정이 과거 부당하게 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진실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희정이 그토록 지키려던 가문의 명예는 한순간에 치욕과 부패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희정은 사방에서 걸려오는 비난의 전화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고립되었습니다. 희정은 절규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의 이름이 겨우 저 계집애의 손에 무너질 수는 없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지우의 사업체에 대한 거짓 정보를 계속 유포하려 했지만 이미 희정의 말은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독점력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고 지우의 성공을 깎아내리던 전통의 잣대는 희정 자신의 과거를 심판하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남편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외쳤던 명예가 사실은 범죄적인 부패였음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어머니 때문에 입지가 흔들렸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신이 나약함 때문에 희정의 도구가 되어 사랑하는 아내 지우를 공격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준호는 집을 뛰쳐나가 며칠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는 결국 폐인이 된 어머니 희정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단호하게 진실을 택한 아내 지우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지우의 사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너무 나약했어. 어머니가 지키려던 것이 명예가 아니라 탐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허울 좋은 가문의 이름에 갇혀 당신을 짓밟으려 했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당신의 성공과 명예를 지키려는 용기를 보며 깨달았어.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당신의 남편으로 살고 싶어. 준호의 눈물은 진심이었고 오랜 나약함을 씻어내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우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차가운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강인했지만 용서할 줄 아는 포용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당신의 나약함은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가문의 이름 뒤에 숨어 부패를 저질렀고 저는 그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요. 그 삶에는 희정 어머니가 만든 낡은 가문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노력과 진실함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이름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로써 지우는 준호를 용서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는 권선징악의 통쾌함과 함께 용서와 화해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희정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당하게 취득했던 재산은 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그녀의 사회적 지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희정은 자신이 지우에게 씌우려 했던 전통의 족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발목을 잡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폐허가 된 집안에 홀로 앉아 며느리 지우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신의 독점적인 탐욕을 후회했습니다. 지우는 희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우가 희정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깨끗한 심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지우는 자신의 회사 사업을 더욱 확장했고 준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우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희정의 가문의 이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방송 출연 요청을 받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쳤던 시련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처음에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룬 성공에 대한 자부심과 그 성공을 짓밟으려는 부당함에 맞설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가문의 이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돈이나 낡은 전통이 아닌 진실과 사랑으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우의 마지막 말은 화면을 넘어 희정과 같은 낡은 가치관에 억압받았던 수많은 시니어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성공한 며느리 지우는 마침내 가문의 이름을 탐욕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의 이름을 스스로 썼습니다.